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황혼기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정중한, 올해 77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했고, 모아둔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집 마련과 사업 실패, 그리고 아내의 병원비로 저축은 바닥이 났고 70대인 지금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만날 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늘 불평불만에 가득 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들이 반드시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 절친한 친구 성호는 명예퇴직 후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중하나, 난 솔직히 매일이 무료해.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들은 다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반면에 우리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친구 중 하나인 윤기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손자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85년 동안 2천여 명의 일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의 핵심 조건은 돈이 아닌 인간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기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윤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기야, 난 내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해. 비결이 뭐야? 윤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하나, 나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어.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 그때 의사가 내게 슈퍼에이저라는 말을 해줬어. 슈퍼에이저, 그게 뭐야?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도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한대.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지.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공짜잖아. 윤기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하나, 알고 보니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관계더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승진, 물질적 성취 이런 것들에 목숨 걸었잖아.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였어. 윤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하고 직함이 사라진 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일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내가 일주일에 3번 가는 곳인데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래. 내 영어 실력이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 아마도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가 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윤기와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요리를 가르치고 심지어 바둑과 장기를 두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활기가 넘쳤고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더욱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게 무슨 재능이 있지? 하지만 곧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30년간 문서 작업과 보고서 작성을 해왔으니 글쓰기는 자신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을 많이 했거든요. 관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네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글로 정리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84세 홍할머니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경을 헤쳐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5자녀를 키우셨는데 지금은 넷째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정 선생,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돈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요.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쫓아 달리느라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홍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다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함께할 때 행복은 배가 되죠. 홍 할머니의 지혜는 제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슈퍼에이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그건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신경과 의사가 처음 사용했다고 들었어. 80세가 넘어도 뇌 기능이 젊은이 못지않게 활발한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개념이래.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요즘 영어를 배우고 있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매일 30분씩 공부하고 있지. 우리 증손녀가 미국에 살고 있거든. 화상통화할 때 간단한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시작했어. 그 말씀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열정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중한 씨, 나이 든다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건 아니야. 물론 기억력이나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지.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받아들이면 돼. 대신 우리에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 말이야. 할머니는 이어서 외국어 공부가 노년에 가져다주는 3가지 혜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셋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고스톱 치는 것보다 외국어 공부가 훨씬 더 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제 노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뇌는 점점 녹슬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홍할머니처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의 미소,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자서전 쓰기 봉사 외에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취미로 했던 사진 찍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을 찍어드리는 실버 포토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복지관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 사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진인 것 같아요. 여든의 김 할아버지가 제가 찍어드린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초상 사진이었지만 그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담긴 주름진 얼굴을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어 공부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1년이 지나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윤기와 저는 근처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원봉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중한 씨, 이제 당신은 진정한 슈퍼에이저가 되어가고 있군요. 홍 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력 감퇴로 인해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 할머니의 조언대로 저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가득 차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엄청난 정보를 저장해 왔으니까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반복하면 되죠. 홍 할머니의 이 비유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젊었을 때보다 3배 정도 더 반복했고 학습 시간도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이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활동에 열중하다 보니 아내는 가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 일부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복지관에 나가 요리 수업을 가르치게 되었고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영어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우리 부부 관계는 놀랍게도 젊었을 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화의 주제도 풍부해졌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TV 프로그램 이야기나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서로의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내게 특별한 말을 해주셨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좋은 와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고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홍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매일매일 잘 익어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되면서 깊은 맛과 향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품격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와인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체력이나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해.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 부부는 함께 노년의 지혜라는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 책에서 발견한 인생의 진리, 그리고 저희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슈퍼에이저 여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고 그중 5분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영어 공부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영어로 된 뉴스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기와 함께 시작한 관광지 안내 봉사활동은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처에서 미국인 가족을 만났던 날,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한국에 와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말해 주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세요, 중한 씨. 우리가 돈은 많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할 수 있어요. 윤기가 그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여. 저는 점점 더 그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버지혜 나눔이라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이 진행자 역할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기와 아내의 응원, 그리고 콩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중한 씨, 우리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니까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콩할머니의 말씀이 제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버지혜 나눔 모임은 지역 대학생 10명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제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5년 동안 2천여 명의 일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의 핵심 조건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외로움과 무력감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한 학생에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직업은 인생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은퇴 후에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성적과 스펙만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에 저는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실버지의 나눔 프로그램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달 다른 주제로 모임을 개최했고 저는 그중 인생 후반기의 행복, 관계의 중요성, 자기 발전의 즐거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이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노인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신선한 시각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날 관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신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슈퍼에이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슈퍼에이저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노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이죠. 마치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요. 신문 인터뷰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노년의 행복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 이야기 시간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슈퍼에이저의 삶을 실천하고 계신 정중한 선생님입니다. 라디오 진행자의 소개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제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리고 다른 노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등이었습니다. 저는 진솔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취자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에게 정기적인 코너를 제안했고 한 달에 한 번 황혼의 지혜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아내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저 경험을 진실되게 나누면 돼요. 저의 첫 정규 방송 주제는 노년의 관계 맺기였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둘째,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 셋째,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꾸준히 작은 친절이라는 돈을 저축해 놓아야 어려울 때 도움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이 말이 많은 청취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방송을 들은 한 청취자가 지역 노인 커뮤니티 센터의 관계자였고 그분이 센터에서 인간관계 워크숍을 열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워크숍을 이라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윤기의 격려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나, 이건 새로운 기회야. 너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윤기는 워크숍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워크숍에는
15명의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참가자들의 따뜻한 눈빛에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서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감사일기 쓰기와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화하기와 같은 실천 과제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워크숍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는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타인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워크숍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참가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에는 25명이, 세 번째에는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노인센터에서는 워크숍 공간이 부족해 더 큰 장소를 물색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고 슈퍼에이저라는 개념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77의 나이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 봉사, 라디오 방송, 워크숍 진행, 그리고 영어 공부까지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처럼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 모두는 슈퍼에이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슈퍼에이저의 삶을 실천하시길 응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 지혜로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황금빛 노후지혜 채널의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